예, 이 시간에 저부터 좀 오기 싫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듀랑고라는 그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서버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제가 파이썬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파이썬 경력은 짧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 짧더라도 이번 세션 좀 귀엽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스위치문이고요. 시언어겔에서 쓰이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정수 문자열 이외에 다른 값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 나온 거그본에 있는 패턴 매칭 흉내도 낼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은 else if while 대신에 쓸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스위치문 만들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세션의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스위치문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세션에 다루진 않습니다. 이번 세션의 목적은 파이썬 문법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시언어로 되어 있는 관계로 C코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컴파일러 교수님 모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점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다 그렇다 보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도 좀 죄송하게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놓치거나 모르는 게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뤘던 소스 코드와 발표 자료는 인터넷상에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언제나 실시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파이썬 실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실행 과정은요, 총 크게 5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고, 소스 코드를 읽어서 단어와 문법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를 트리 구조로 뽑아냅니다. 그렇게 나온 트리를 순회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서 동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바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파이썬이 자바와 똑같은 실행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상하죠? 자바는 컴파일러인데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파이썬은 무엇인가 라는 문서를 열어보니까요, 딱 첫 줄에서요, 파이썬이 인터프리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요즘은요, 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실행 과정이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실행 시점과 타입이 구성되는 시점이 다른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동적 타입이 되는 컴파일러도 있다는 것을 미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작업 계획과 개발 환경 세팅입니다. 파이썬 실행 과정인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요. 저렇게 가상 머신을 뺀 전부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작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소스 코드에 스위치문이 들어갈 거고요. 2번 어휘 분석은 스위치문에 들어간 키워드를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구문 분석은 스위치문 문법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구문 트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4번은 그렇게 만든 구문 트리를 순회해서 스위치문에 대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바이트 코드가 나오면 완료된 것이고요. 5번 과정은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저런 과정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위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소스 코드하고 좀 끈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발표에 대한 시언어로 만든 파이썬 구현체를 C파이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파이썬은 파이썬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스를 제 GitHub으로 폴크하고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내용은 전부 저 GitHub 링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 차례입니다. 파이썬 소스 코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make 파일과 configure와 이런 이제 리눅스 관련된 빌드 파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만 빌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하려면요, 파이썬 노트 폴더에 들어가서 PC빌드라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PC빌드라는 솔루션 파일을 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뜰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까지만 열리면 저희는 반을 성공한 겁니다. 프레트 중에서 윈도우에서 빌드된 건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프리터와 관련된 거는 모두 빌드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썬 문에 스위치 넣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파이썬 구문 분석기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구문 분석 전에 어휘 분석 과정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요즘 파서는 어휘 분석과 구문 분석 과정을 합쳐서 처리합니다. 이제 파이썬 파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중에서요, 피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빌드를 통해서 파이썬 파서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력으로 그래마 파일이 필요한데요. 그래마 파일은 파이썬 문법 구조가 정의된 파일입니다. 경로는 그래마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마 파일을 열어보면요, 어떤 소스 코드 같은 게 보입니다. 이 소스 코드는 BNF 문법으로 작성된 거고요. BNF는 문법을 정의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마 파일은 확장된 BNF 문법으로 파이썬 문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문서에 스위치문을 넣겠습니다. 파이썬에 넣을 스위치문 문법 규칙은 이렇습니다. 스위치절에는 계산식이나 값을 바로 넣을 거고요. 그 각각 케이스절의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해당 케이스절 본문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치하지 않으면 else절을 실행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위치문 규칙을 BNF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요소 하나하나씩 인터랙티브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파이썬에 쓰이는 여러 문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 중에 스위치문을 추가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치문은 스위치 키워드로 시작하고 계산식을 계산해서 저장할 것이다. 마지막에 클론과 계획 문자로 스위치절 종료를 알립니다. 스위치절 다음인 케이스절은 케이스 키워드로 시작하고 값을 비교할 계산식과 값이 일치하면 실행될 본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절 같이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교로 묶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절 다음에는 else절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만 쓰이거나 생략 가능한 것은 대괄호 기호로 묶어야 됩니다. 아래 예제 코드와 같이 무조건 실행될 것 같은 단독 else문만 쓰고 싶다면요, 파이프 기호로 분리하면 해당 문장만 단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BNF 코드를 읽어드렸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케이스절과 익셉트절 이 두 개 규칙이 비슷해서 저는 이것을 참고해서 스위치문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마 파일을 작성했으니 이제 파서를 뽑아야 됩니다. 아까 파서 만들 때 pgen 실행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pgen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그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pgen 실행 파일로 다음과 같은 인자를 넣고 실행하면요, 문법 오류가 없다면 소스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소스 코드는 헤더와 C 소스 코드 두 개이며 원래 있던 소스 코드와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가 상수로 전개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빌드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실행된 인터프리터는 스위치문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서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싱의 결과는 구문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문트리 만드는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문트리는 S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션에서는 구문트리라고 계속 칭하겠습니다. ST 모듈로 소스코드에 대한 구문트리를 이리저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만지다가 이제 문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발표까지 오게 됐는데 진짜 그게 착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ST 모듈은 손도 못 대고 BNF하고 C코드만 만져서 발표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문의 구문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위치문의 트리 구조를 정해야 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python.asdl 파일이고 파서를 만들기와 비슷하게 C/O 소스 코드가 결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역시나 여기서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python.asd 파일은 구문트리 노드를 정의하기 위한 파일이고요. 스위치문을 넣기 위해서 두 군데 작업했습니다. 하나는 스위치문 전체, 또 하나는 케이스 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문 노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노드 첫 인자로 식별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식별자는 스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임시 변수 이름입니다. 노드의 두 번째 인자는 스위치 계산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네, 세 번째 인자는 케이스절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케이스절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케이스절 구분트리 노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케이스 노드에 들어갈 첫 번째 인자는 스위치절에 있는 계산식과 비교할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인자는 케이스가 실행될 때의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해당 케이스절에 소스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이건 실행 중 에러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있고 디버깅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스위치문 노드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인자인데 else절에 있는 본문을 저장할 노드입니다. 이제 python.asdl 내용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아까 파스와 마찬가지로 C 코드를 뽑아내는 게 목표인데요. 이번에는 실행 파일이 아닌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파이썬 스크립트와 인자를 넣으면 헤더 파일, C 소스 파일 두 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걸 눈으로 확인하고요. 원래 있던 파이썬 소스 코드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된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요. 스위치문에 대한 구조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자료 구조만 만든 거고요. 이제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이제 코드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위치문이 들어간 구문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생성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는 이미 만들었고요. ast.c 파일 하나만 작업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C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파이썬 하다가 C 코딩 하니까 보통 귀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ast.c 안에 들어가 함수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 이름은 저기 네임 컨벤션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목표는 스위치문의 구분트리 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저 함수에서 하는 일을 하나씩 스위치 예제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절 개수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시 변수를 만들고 심볼 테이블에 등록했습니다. 심볼 테이블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위치절에 들어가는 계산식 노드를 저장했습니다. stfor expression 함수는 계산식의 노드를 리턴받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네 번째로 stfor shoot 함수를 호출하여 else절 본문의 노드를 리턴받았습니다. 이 stfor shoot 함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절 노드를 만들어 저장을 합니다. stfor case close 함수는 제가 만든 함수인데요. 하는 일은 지금 함수와 거의 같아서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노드들을 스위치 구조체에 뭉쳐서 리턴을 하면 이 함수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는요. stfor statement 안에 넣으면 되는데요. 이 함수에 우리가 만든 스위치문이 들어온 경우 그 스위치문을 호출하는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문에 대한 구문트리 생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저 출력문이 구문트리가 나왔다는 뜻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스위치문과 각 노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문 구문트리 만들기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딩하다 말고요. 이 중간 단계에서 실행해 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문트리도 이제 저도 잘 나왔겠다 싶어서 이 단계에서 저도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였고요. 파이썬에서 뱉는 에러가 아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디버깅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원인을 찾았는데요. 바로 심볼 테이블에 정보를 채우는 작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심볼 테이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볼 테이블은 식별자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면 대강 맞는 뜻입니다. 심볼 테이블 확인은 파이썬 내장 함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컬 함수로 지역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제와 같이 바1, 바2는 심볼 테이블에 있지만 바3 변수는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 심볼 테이블에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심볼 테이블 작업은 소스 코드 한 군데만 고치면 되고요. 다른 과정보다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요. 심볼 테이블 비지 스테이트먼트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면 많은 케이스 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문에서 식별자가 쓰일 곳을 하나씩 찾아서 매크로를 호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스위치절 계산식에는 변수나 함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진 매크로를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절에도 변수나 함수가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지 시퀀스 매크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else절에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에는 당연히
함수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볼 테이블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지 시퀀스 매크로를 불렀습니다. 이제 심볼 테이블을 또 다 채웠으니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스위치문은 변수 선언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절이 실행이 될 것이고요. 실행이 잘 되었다면 심볼 테이블에 변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심볼 테이블에 변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볼 테이블 작업이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네, 스위치문도 인식하고요. 심볼 테이블 등록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트 코드를 채워서 실행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과정인데요. 바이트 코드 생성하기입니다. 네, 파이썬 코드를 실행만 하면 그냥 많이 생성되는 거 있죠. PIC 파일요. 그게 컴파일된 파이썬 바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어셈블 모듈을 사용하면 파이썬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거나 로 레벨로 바이트 코드만 가지고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트 코드는 파이썬 가상머신을 실행하는 명령어와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자바 가상머신과 같이 파이썬 가상머신은 현실의 CPU보다 훨씬 단순한 소프트웨어 컴퓨터입니다.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159개의 명령어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런데 이 159개는 컴퓨터한테는 단순한 숫자지만 저희한테는 그렇게 쉬운 단순한 개수는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스위치문에는 6개의 바이트 코드만 사용했습니다. 네, 이번 과정의 재료는 compile.c 소스 코드입니다. 참고 링크는 제가 봤던 문서인데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바이트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compile.c 소스 코드에 들어가 함수 하나를 정의합니다. 함수가 하는 일은 스위치문의 바이트 코드를 만들기 위한 함수입니다. 이번에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이 함수의 실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치절 계산식에 바이트 코드를 뽑는 과정입니다. 네, 미리 정의된 매크로에 계산식 노드를 인자로 넣으면요. 저 생성 대상에 있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계산식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로 계산식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컴파일러 네임오피 함수에 이름 노드를 인자로 놓고 실행하면요. 계산이 끝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바이트 코드가 생성됩니다. 케이스절에 대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요. 케이스 개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ASDL 시퀀스 랭스 매크로를 호출해서요. 그 케이스절에 대한 개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만큼 케이스절의 바이트 코드 생성을 반복합니다. 케이스절 바이트 코드 생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위치 계산식과 같은 방법으로 케이스절 계산식 노드를 비지 매크로에 인자로 넣으면 저기 생성 대상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된 계산식에 대한 바이트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스위치절 계산 결과를 저장했던 변수를 불러서 케이스절 계산식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컴파일러 네임오피 함수를 통해 변수값을 로드하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케이스절 계산식과 임시 변수를 비교할 때는 비교 연산을 하는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addOp 인스턴션 매크로에 비교 연산을 뜻하는 compare 명령어를 인자로 놓고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면 비교 연산에 대한 바이트 코드가 생성됩니다. 비교를 했는데요. 값이 다르면 다음 케이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뜻하는 addOp absolute 점프 매크로를 사용해서요. 첫 번째 인자는 비교가 실패하면 점프한다는 조건을 넣고 두 번째 인자는 다음 케이스절의 시작 위치를 넣고 매크로를 실행하여 해당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참이면요. 실행될 본문의 바이트 코드 생성은 비지 시퀀스 매크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본문에 대한 노드를 인자로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해당 본문, 즉 생성 대상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순회하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본문 실행이 끝나면 다른 케이스절과 else절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위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스위치문 마지막으로 정하고 이번에는 addOp 릴레이션 점프 매크로를 사용해서 스위치문 마지막으로 점프하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케이스절에 대한 바이트 코드 생성 설명이 끝났는데요. 이제 else절 본문의 바이트 코드 생성이 남았습니다. else절 본문 노드를 인자로 놓고 비지 시퀀스 매크로를 실행하면 생성 대상 코드 중에 빨간 네모로 표시된 본문 노드를 순회하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예,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점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프할 위치가 실제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컴파일러 use next block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호출하면 점프할 위치가 바이트 코드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위치문 계산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가 사용되었는데요. 스위치문이 끝나면 임시 변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컴파일러 네임오피 함수에 delete 인자를 넣고 호출하면요. 필요 없어진 변수를 제거하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바이트 코드 생성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이것을 호출하는 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compile.c 안에 컴파일러 visit statement 함수는 여러 문장을 선택하는 스위치 분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스를 하나 추가해서요.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장 중에 스위치문이 있으면 만들었던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이트 코드 생성까지 다 끝났는데요. 네, 이제 디스어셈블러 모듈로 스위치문에 대한 바이트 코드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렸던 생성된 바이트 코드가 모두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코딩했던 보람이 있길 바라면서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위치절 계산 결과가 랜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첫 실행에 두 번째 케이스가 실행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행은 else절 본문이 실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랜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실행해 봤습니다. 예, 골고루 여러 번 실행된 걸 보니 스위치문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스위치문에는 디버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규먼트 변수에 2가 저장되어서 두 번째 케이스를 실행하는 디버깅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들 이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로우 레벨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요. 파이썬에 스위치문을 넣었습니다. 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C 파이썬 커스텀 버전을 만드는 걸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약 힘드신 게 있으시면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구성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전 이게 이제 ST 모듈만 써서 문법을 바꿀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라인 남다나 패턴 매칭 같은 걸요. 멋지게 만들어서 발표도 이제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발표 제안서를 넣기 전에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제안서에 딱 넣고 발표가 통과되었으면요. 시온하고 BNF로 저 세 가지를 구현하는 불상사가 생길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인터넷에 파이썬 문법 확장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면요. 요약 자료가 딱 하나만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두 번째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기능과 설명이 많이 들어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많이 들어간 게 오히려 발표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세션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해서 이게 도구로 작용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내년 만약 제가 내년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된다면요. 훨씬 쉬운 난이도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테이블 이슈는 저만 고생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망과 후회입니다. 세션 제목을 파이썬의 고투문 넣기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고투문 잘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고투문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고 끝났습니다. 작업 중에 이제 오늘 작업했던 내용이 아닌 여기 있는 기능들의 소스 코드를 봤는데요. 저런 부분을 만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은 제가 하고요. 만지는 거는 여기 계신 누군가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업의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파이썬 2년밖에 안 돼서 파이썬 꿈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만큼 실력은 없지만요. 저 말고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은 배울 게 많고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고의 파이썬 프로그래머죠. 저희와 스튜디오에 와주시면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파이썬을 안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오셨던 분 많고요. 그분들 다 훌륭한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 힌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몰래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